안녕하세요. 후회TV입니다. 와. 오늘은 저희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기숙사, 자취, 통학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게 제일 편리한지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는 기숙사에 살다가 2학기 때부터 자취를 시작한 홍서현 크리이고요. 저는 1학기, 2학기 내내 다 통학을 하고 있는 하은수 크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기부터 계속 자취를 하고 있는 김진우 크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매우 설레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할 텐데, 그럼 저희가 한번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활 방식을 갖게 됐는지 그 계기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회TV. 나는 일단 합격을 했을 때 뭔가 아직 자취를 하기에는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돼가지고 일단 한번 기숙사를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또 운이 좋게 그때 기숙사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합격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싸리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서 이제 1학기를 보내게 됐어. 근데 이렇게 1학기를 보내다 보니까 너무 자취를 하고 싶어지는 그 로망이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열심히 설득했어. 내가 이제 자취를 하면은 밥도 내가 직접 잘해 먹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학교 근처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그럼 은수 너는 왜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여건만 되면은 기숙사나 자취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집이 학교랑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서 거리 점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기숙사는 당연히 떨어지는 점수였고, 또 자취를 하기에는 자취 비용이 워낙 비싸서 나는 통학하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면 예과 때는 그냥 통학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통학을 하기로 결심했어. 진우야, 너는 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나는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기숙사에 먼저 지원을 하긴 했어. 근데 아까 서연이가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예비 9번이라는 번호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기숙사에 떨어지게 되었어. 그렇게 돼서 일단 자취를 시작한 게 내가 자취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나는 기숙사를 지원하기 전에도 자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사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생활 규율에 따라야 되는 점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룸메의 존재가 나는 가장 크게 신경이 쓰였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나 그래도 조금 혼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기숙사가 살짝 아쉬웠단 말이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자취를 하고 있는 지금이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각 생활 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나는 기숙사의 장단점을 소개해 볼게. 일단 기숙사의 장점, 최고는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수업하는 곳과 너무 거리가 가깝다는 거야. 특히 우리 학교 기숙사가 우리 의대관하고 제일 가까운 건물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30분 수업이다 하면은 진짜 28분에 문을 열고 나가도 지각을 하지 않았어. 이게 정말 최고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만약 공강 시간이 생긴다 하면은 통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잖아.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이제 막 샤워도 하고 막 화장 못하고 나갔으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화장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동 시간이 거의 없다.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장점인데, 가성비가 최고야. 왜냐면 한 달에 19만 9천 원이야 우리 학교 기숙사가. 그러니까 20만 원이 안 돼. 그리고 보증금도 25만 원? 이래가지고 자취에 비해서는 훨씬 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어. 이게 두 번째 장점. 그럼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 단점은 그래도 일단 룸메의 존재가 나도 단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되게 처음 기숙사 들어갈 때는 이제 룸메가 다른 과 학생을 배정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다른 과 학생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미 아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냥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쉽게 친해지고 자유시간에 같이 놀았는데, 대학교 룸메 같은 경우에는 과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다 보니까 일단 뭔가 방 안에서 서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노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정말 약간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기분?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룸메가 있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잠을 자는 사람한테 맞춰서 불을 껐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하고 싶어도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그런 걸 다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약간 나만의 꿀팁은, 나는 약간
파란색 색깔의 되게 빛이 약한 무드등을 샀었어. 그래가지고 내 룸메가 자면은 나는 그 무드등을 켜고 내 활동을 했었어. 그 룸메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만약 기숙사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미리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이자 단점인 걸 하나 소개할 건데, 이게 기숙사 안에 세탁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그 건물 1층에 쓰레기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생활 범위가 되게 기숙사 안에서만 생활을 해도 뭐 삼시세끼 다 해결할 수 있고 의식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장점이긴 한데 그만큼 웬만해서 생얼로 어딘가를 다 항상 돌아다니게 돼. 뭐 머리도 안 감고 생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기숙사 안에는 내 과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 마주치면은 약간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내 생각에 마지막 장단점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한번 통학의 장단점을 소개해 줄 수 있어? 통학의 장점은 일단 집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확실히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기숙사나 자취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집밥을 먹고 싶을 때나 가족들 얼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집에 가서 집밥도 먹고 가족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외로울 시간이 좀 더 적다는 게 나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장점이랑 좀 비슷한데, 집밥을 먹으면은 확실히 다른 밖에서 사 먹을 때보다 돈이 훨씬 절약할 수 있어. 밖에서 사 먹으면 보통 이제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10,000원 이상 정도 요즘 잡아야지 제대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먹으면 내가 돈을 아예 쓰지 않고 밥을 한 끼 때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돈이 정말 부족할 때는 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계기가 됐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술 게임 할 때 되게 통학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술 게임 중에 지하철 게임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지하철 뭐 1호선부터 막 되게 많은 호선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호선 중에 하나를 한 명이 지정을 해줘.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호선에 있는 지하철역들을 하나씩 다 말하는 거야. 근데 통학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지하철 훨씬 더 많이 타게 되니까 지하철에 있는 모든 역들을 외우기가 좀 더 치열해. 그래서 나는 지하철 게임을 할 때 이제 통학하면서 외웠던 역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술 게임에서 내가 술을 덜 마시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통학의 단점을 말하면, 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나 자취하는 친구들보다는 학교랑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아침에 막 준비 시간, 뭐 이동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은 보통 나는 수업 2시간 전에 집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들다, 혹은 아침잠 많은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통학하면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통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비가 좀 더 많이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통학도 아침에 하지만 과외나 이런저런 뭐 놀러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정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지출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통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통학의 또 다른 단점은 막차가 있다는 거야. 아무래도 대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나면은 동기들 혹은 선배들과 술자리를 갖게 될 일이 정말 많아지는데, 술자리가 보통 저녁에 시작하니까 저녁 먹고 또 술 한 잔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11시, 12시까지 늦어지게 될 때가 정말 많아. 근데 이제 통학하는 친구들은 막차가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끊기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벌써 마음이 초조해져. 이제 한 1시간 전부터 이제 나 막차 시간 언제지? 막차 언제 끊기지? 뭐 타고 집에 가야 되지? 이런 걸 계속 검색하게 되고, 또 막차가 갑자기 빨리 오진 않는지 혹은 어디쯤에 오고 있는지 막 이런 걸 계속 수시로 확인해야 되니까 술자리에서도 먼저 나가게 되는 일도 많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통학의 장단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해. 준우야, 너가 생각하는 자취의 장단점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야. 아까 나랑 서연이가 이야기했듯 기숙사나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룸메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만의 생활 루틴을 찾아가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야 하는데, 자취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컨디션에 맞추어서 하루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숙사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적 든든한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나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기숙사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제한적인 취식이나 이제 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좀 자유롭게 해먹지 못하고 거의 다 외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어느 정도 비용내로 들고, 그리고 또 건강 이슈가 생길 염려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자취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이나 혹은 좀 건강한 방식대로 직접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느껴졌던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취의 세 번째 장점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 사실 물론 기숙사의 경우에도 같은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아무래도 자취는 나만의 공간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수업을 듣다가 혹은 학교 근처에 있다가 언제 어디서든 편할 때 내 집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나는 자취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 다만 내가 생각하는 자취의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전에 나만의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자취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오히려 자취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최근 느끼기 시작했어. 사실 혼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생활 리듬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때 주변에서 간섭을 하거나 혹은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늦잠을 자서 수업을 못 간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늦게까지 유튜브나 영화를 보고 있다거나 그래서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을 받는 등 이런 일들이 누군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데 약간의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취를 할 때 철저하게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한 자취의 단점은 바로 아플 때 굉장히 서럽다는 점이야. 내가 불과 얼마 전에 독감을 앓았는데 그때 내가 자취방에 혼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옆에서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렇게 앓다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주변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자취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자취의 부모님들께서 아마 고려하실 단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학가의 자취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현실적으로 요구가 된다라는 점이 나는 살짝 부담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고 월세나 관리비 혹은 이제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 그리고 나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자취방으로 옮겼잖아. 그리고 지금 내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2학기 때까지 살다가 이제 2학년부터 자취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자취의 단점까지는 아닌데 자취방 구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 나는. 그래서 나는 막 부동산한테 여기 나오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좀 인기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그런 집들은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자취를 할 때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난 작년에 기숙사를 떨어져서 급하게 자취방을 알아보느라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한 친구들도 내가 떨어지면 자취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미리 매물 정보를 알아봐서 기숙사 합격 발표 전후로 바로 내가 자취방을 구할 수 있게 매물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저희 3명이 각각 기숙사, 통학, 자취의 장단점을 소개해봤는데 이제 막 합격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솔직히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새내기의 로망은 자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밤 늦게까지 마음껏 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들 동의하시나요? 정말 동의하죠. 정말 동의하죠. 네, 이건 그냥 뭐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펼쳐질 대학교 생활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통학하게 된 친구들이 이제 막차 시간의 압박 그리고 혹시나 막차를 놓치게 된다면 수많은 택시비들의 부담감에 좀 시달리게 될 텐데 화이팅 하세요. 통학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여러분, 자취한다고 무조건 술만 먹지 말고 그래도 나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 앞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